현재 일본 정부는 미국 매체와 미국 인사들 사이에서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한국 관련 소식에 그야말로 아연실색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로 반경능력 선언과 더불어 내년도 방위비 예산을 사상 최대치로 늘려 잡은 것도 모자라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억지를 부렸다가 오히려 미국 정부가 취한 사상 초유의 입장 표명에 더해 한국 방산기업들의 혀를 내두르는 폭풍 성장이 일본을 압도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결국 일본 정부가 본전도 찾지 못한 채 더 큰 위기를 맞닥뜨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매우 거센 탄식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 23일 일본의 유력 매체인 이프티 뉴스는 연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측 인사가 한국의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고 나섰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서 국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데릴 프레스 교수가 최근 미국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오늘날 더해지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려면 지금으로서는 한국의 핵 보유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데 실제로 현재 한국은 국제적인 핵 확산 방지 조약인 NPT를 정당하게 탈퇴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가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상대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중대한 위기에 빠뜨리는 경우 외적으로 NPT 탈퇴와 그에 따른 핵무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에 연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 정부가 만약에 이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동아시아의 전력 중심이 한국으로 급격하게 쏠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미국 인사의 이 같은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더해 미국 매체들 또한 연일 한국의 방위산업을 집중적으로 극찬하는 보도를 쏟아내면서 한국을 상대로 연일 터무니없는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더더욱 사면초가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미국의 대표 매체로 잘 알려진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벌써 세계 정상의 위치에 바짝 다가서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 초강대국을 자처해왔던 미국 정부마저도 이제는 그 어떤 국가보다 한국과의 동맹 구축에 그야말로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를 대서특필로 다뤘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서방 국가들의 방산무기 수요가 날이 갈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이 세계 최고의 방산무기 판매국이자 글로벌 주자로 발돋움하는 기회로 작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방산기업들이 올해 여름에 폴란드와 맺은 무기 수출 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방산무기 수출 규모가 2배나 치솟는 성과를 낳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폴란드 정부가 다른 국가들은 제쳐두고 한국제 방산무기에만 이처럼 유례없는 애정을 보이고 나선 것은 바로 신속 정확성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달에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첫 선적분이 폴란드에 도착하자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한국은 원하는 무기를 빨리 제공할 수 있는 나라라고 환영했다. 기념식에서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안할 때 중요하고 신속한 전달을 환영했다. 무엇보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날 증대되고 있는 신냉전 질서는 공교롭게도 소련시대의 무기를 운용해왔던 수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 강화를 위해 한국제 방산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상황을 불러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올해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11월에 17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미 작년에 달성한 72억 5천만 달러를 훨씬 넘어섰는데 이는 폴란드와 이집트를 통한 수주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오늘날 눈부신 급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흥미롭게도 한반도의 분단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1950년 당시에 소련과 중국의 지원에 힘입어 한국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휴전 상태에서도 한국을 상대로 끊임없는 무력 도발을 일으키면서 한국 국민들을 안보 불안에 떨게 했고 결국 이에 참다 못한 한국 정부가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의 국방을 스스로 강화하기 위해 그야말로 고군분투와 다름없는 노력을 펼쳐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한국을 지원해야 할 미국 정부의 태도 또한 상당히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당시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 이후로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공공연히 내비쳐왔고 급기야 1977년과 1990년에는 대규모 병력 감축을 단행한 사실을 비춰봤을 때 한국 정부가 이를 대처하기 위해 신속하게 자주국방에 나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이러한 우여곡절을 통해 나날이 발전을 거듭해온 한국의 자주국방은 오늘날에 이르러서 전화위복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전시 상태에 놓여있던 한국이 자주국방을 통해 실전 배치가 가능한 무기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유일무이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서 오늘날 격렬해지고 있는 신냉전으로 인해 안보 불안을 우려하고 있는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승리는 비단 폴란드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중동에서 승리하고 있다. 그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승리하고 있다. 또한 이 매체는 나날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한국의 방위산업은 쇠퇴해 가던 한국의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한국의 주요 공업지역인 경남은 이른바 한국의 러스트벨트로 지칭될 만큼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자랑해왔지만 지난 10여 년간 지속됐던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닥뜨려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지난해부터 한국의 방위산업이 놀랍도록 눈부신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하나디펜스와 현대로템을 비롯해 한국항공우주 산업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주요 방산기업이 대거 밀집한 경남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오늘날 전 세계 곳곳을 거침없이 누비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흡사 한국의 대표 기업이자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대차의 성장 과정과 매우 닮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개발 초기 때만 하더라도 현대차는 당시 도요타와 포도와 같은 거대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박리담회라는 판매 방식으로 저렴한 세단을 만들어 왔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전기차 분야를 포함해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90년도 초기에 소련제 무기를 들여와 이를 한국식으로 개발해 값싸게 판매해왔던 한국의 방위산업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는 현대차처럼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고 성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의 독보적인 위상을 증명하듯이 이제는 콧대 높기로 유명한 미국에서도 한국제 방산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 매체인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결과적으로 세계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있어서 자국의 국방을 재빨리 강화해야 하는 절박함으로 다가왔고 이를 위해서는 방산무기를 대거 늘려야 하는데 우려스럽게도 미국 기업들은 이러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당장 미국 정부마저도 한국의 놀라운 방산무기 생산 속도에 감탄한 나머지 한국과의 공동개발과 공동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빌 라플랜트 미 국방부 차관은 이번 달 레이건 국방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국 국회의원을 비롯해 분석가와 군장교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많은 무기 수요에 맞춰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방산무기의 공동생산과 공동개발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매체는 미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이 전혀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최근 한국과의 거래를 통해 10만 발에 달하는 155mm 포탄을 미국으로 공수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수개월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포탄을 지원한 탓에 미군의 포탄 재고가 바닥날 기미를 보이자 생산 속도가 늦은 미국 기업을 찾는 대신 한국 기업을 다급히 찾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미국과 공동으로 방산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한다 하더라도 이를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의 양자 관계를 우려한 한국 측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외에 별도로 전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 러시아를 자극하는 위험보다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하는 혜택이 매우 큰 만큼 한국 측이 이러한 관계를 무시하고 섣불리 우크라이나에 방산무기를 지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날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 최고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는 만큼 한때 한국을 상대로 사사건건 압력을 가해왔던 미국 정부마저도 이제는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매우 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미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자립자강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